자,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의 용민관고등학교 우리 2학년 친구들 23학년도 성공적 입시 및 학습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용민관고 친구들 2학년 친구들은 저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를 목이 너무 꽉 끼네. 네, 제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여기까지 막 내놨더니. 자,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에 센터장을 맡고 있는 좀 높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이런 채널들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뭐 원래 유튜버는 아닌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회가 자꾸 진행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열게 됐는데 또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입시 용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깜짝이야. 네, 이거 봐 유튜버 아니잖아. 네, 잘 못한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그거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그 입시 용어 같은 거 보실 만한 거 있으니까 가서 참고해서 보시면 뭐 비교과가 뭔지, 학업 역량에 대한 게 뭔지, 지금 설명회는 진행하겠지만 자세한 사항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 2학년 친구들은 22년 11월 17일에 시험 보기로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606일 남았습니다. 날짜로 하면 606일이 남았고요. 주수로 한 85주 정도 남았나요? 네.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상황이 좀 이러니까 좀 안 좋으니까 설명회를 보통 이제 3학년이 급하니까 3학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1학년들은 뭐 입시를 전혀 모르니까 그 친구들 먼저 좀 도와주고 그 맨날 보면 2학년들만 뒤로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우리 육민가고 2학년 친구 여러분들은 다행이야.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니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진행할 텐데 일단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하고 못하는 친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성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적이 아니에요. 공부를 지혜롭게 잘한다는 뜻이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뭐 지혜롭게 잘하면 당연히 나중에 성적도 오르겠지. 그렇다고 뭐 100점이 잘하는 거고 뭐 50점은 못하는 거고 이 뜻은 아니에요. 공부를 지혜롭게 잘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100점 받은 친구라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점수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점수가 안 좋은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계속 성적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절대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목표가 뚜렷한데요. 그 목표는 직업과 학과를 먼저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오답노트와 계획표는 필수적인 거고 우리 육민강고 친구들도 자기가 잘하고 싶다면 이런 걸 따라하고 흉내 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적은 오르겠지. 그쵸? 뭐 안 오르더라도 네. 근데 안 오를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에 잠깐 복습하거나 독서하는 기본적인 생활들 여러분들 이런 걸 따라하고 흉내 내시라는 얘기예요. 잘하는 아이들을. 근데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볼 때 이런 거 언제 배웠나 싶대요. 지는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 있죠. 야 숙제 했냐? 우리 숙제가 있었어? 나 시험 공부 못했는데 우리 시험도 있었어. 얘들아 우리 이거는 저희가 촬영은 이번 주말에 했지만 너희들 어저께 시험 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 이후에 이거 틀어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수요일에 시험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자꾸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맞다래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좀 그렇지 않나? 네. 얘들아, 계획표를 짜고 그러는 거는 자기 공부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일정 관리, 아 맞다, 그따위 소리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오늘 시험 본 거, 물론 이제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으로 보는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도 늘어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또 정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시험 볼 때 아는 거 3개는 꼭 나오죠. 학년, 반 이름, 그리고 점심 때 1등으로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하죠. 자랑스러워하고. 제가 어떤 학교 와서 5분 전에 찍었더니 이러고 앉아있죠. 식사할 때 뛰어나가려고. 난 굶는 줄 알았어.
우리 밥 먹으러 학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뭐 육민광고 공부 엄청 시키는 학교잖아요. 그쵸? 네. 옛날보다 점점 더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 네. 해야지 뭐. 대학 가려고 왔잖아요. 그쵸? 네. 아니, 대학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교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죠? 근데 일단은 육민고에서는 대학 가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인 거죠. 2002년생. 2002년생서부터요. 수험생 수보다 대학교 정원이 더 많아요. 대학 정원이. 2년제, 4년제 합친. 2년제와 4년제를 합친 정원이 한 8만 정도가 더 많았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학은 갈 수 있어요, 우리. 우리 2학년 친구들도 갈 수는 있어, 얘들아. 근데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 누구나 다 대학생이 될 수 있는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절대 목표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스마트폰 이런 것들 좀 정리정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방해가 되지 않나? 나는 여태까지 설명하면서 스마트폰이 자기 공부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친구 딱 한 명 봤어요.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방해되는 거. 그치? 스마트폰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적이 떨어지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일단 외부의 탓을 돌린 다음에 학원만 바꿔요. 뭐 학원을 바꾸면 또 성적이 오를 줄 아나? 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또 성적 떨어져서 학원을 옮기실 생각이 있다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축지 비행수를 알려주는 10차원 운동본부래. 여러분들도 도사가 될 수 있어요. 축지법은 기본이래요. 앞으로 집 겁나 빨리 갈 거야.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이런다니까. 아, 공부하기 싫다. 30분부터 해야지. 헐, 34분이네. 그럼 정각 때문에 해야겠다. 미친 8분이네. 그럼 30분부터 해야지. 헐, 34분이네. 그럼 정각 때문에 해야겠다. 하루 왼종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향 미룬다. 네, 아시겠나요? 지금 해야 될 걸 뒤로 미루고요. 네, 연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미루고요. 여러분,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 이 미루는 것들이 자꾸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요. 나중엔 게으름이 너희들 미루는 친구들은요. 게으름이 아예 습관이 돼 버린대요. 여러분, 미루는 것 자체의 문제보다도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게 습관이 돼 버려서 그냥 삶이 돼 버린대요. 미루지 맙시다. 우리 제가 606일 뭐 85주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놀고 싶은 마음, 너희 맘대로 뭘 하고 싶은 마음을 그때 동안 미루자는 얘기예요. 그걸 미루자는 얘기지. 지금 해야 될 거, 어려운 거, 힘든 것들을 미루지 말자. 지금 해내 버리자. 그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진로를 못 정한 친구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학종에서는 진로는 참 의미가 커요. 하지만 지금은, 뭐 평상적인,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열만 정해도 어느 정도는 의미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계열만이라도, 계열이 정해졌다 그러면 만약에 난 인문 계열이다 그러면 인문 계열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뭐 어문인지, 아니면 뭐 역사 쪽인지, 뭐 아니면 사회과학 계열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정도의 계열만 좀 정해놔도 의미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교과나 논술이나 정시에서는 진로는 큰 의미는 또 없고요. 그리고 또 얼마든지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도 대학에서 인정도 하고 있고 만약에 진로가 또 정해져 있는 친구라면 여기 가시면 직업 검색이랑 학과 검색 메뉴가 있거든요. 메뉴를 요걸 들어가시면 조금 더 구체화하시는 거 조금 더 구체화하신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친구들만 좀 더 구체화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차별성을 좀 갖출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그리고 또 정해져 있는 친구라면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신과 학생부가 안 좋은데 수시정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는데 그냥 정답은 수시정시 같이 가시는 거예요. 뭐 고민을 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수시와 정시는 같이 가는 거고 내신이 안 좋다. 아, 내신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신 남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은 걸 향상시키시는 게. 그리고 뭐 대단한 활동 필요 없어요. 진정성과 꾸준함을 갖는 게 더 의미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학교 활동 열심히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이 가시는 건데 그래도 난 정시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정시러들이 있거든. 저는요 내신과 모의고사가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은 한번 해보시라고도 얘기하겠어.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정시에만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수시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최저용으로 정시 공부를 좀 더 해주면 상황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N수생들한테 유리한 게 아닐까요? 하고 뭐 특정 지역에서 유리한 게 아닐까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정시 공부의 기본은요 낯선 문제를 없앤다라는 거야. 좀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게 정시 공부예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뭐 유명 강사의 풀커리를 타야 된다?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마케팅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기출 N회독이 진짜 수능 공부고요. 제가 오늘 수능을 위한 숙제 두 가지를 드릴 거예요. 기출 N회독과 그다음에 개념 정리 요거를 숙제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수험 생활을 위해서 606일 동안 수험생으로서의 숙제 네 가지를 드릴 거예요. 네 가지를. 자, 여러분들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오늘 수능을 위한 숙제 먼저 두 개, 기출 N회독과 개념 정리. 기출 N회독을 준비하시다 보면 개념 정리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숙제를 안 하셔도 돼요. 뭐 굳이 뭐 꼭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제 아들들 그리고 또 저희 재수생 아이들 매니징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점수도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중졸이거든요. 저는 대졸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숙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학년별로 이런 준비들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기록부가 아주 중요해요. 이때가 여러모로 아주 의미가 큰 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주요 과목도 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좀 더 향상시키셔야 되고요. 학생부에도 이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 독서도 좀 하셔야 되고 탐구 공부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논술이 필요하시면 논술 2학년 겨울서부터 인터넷 강의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논술 많이 쉬워졌어요. 그리고 또 주력해야 될 전형 이제 정할 때도 됐고 자 그래서 남은 우리 606일 동안 숙제하실 거 제가 첫 번째 숙제 네 가지 숙제 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 숙제 마지노선 대학 정학입니다. 맥시멈 대학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쵸? 근데 이 맥시멈 대학을 정하시면 의미가 없죠. 그냥 가고 싶다 그거지 뭐. 근데 마지노선 대학은 의미가 커요. 마지노선 대학을 정해놓고 나서 그 대학보다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평상시에 내가 이 정도 대학은 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정도 대학도 안 되는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긴장하고 미쳤나 봐. 내가 지금 얼굴책을 보고 있다니 그러면서 좋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노선 대학은 의미가 크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좀 한번 상의를 하시고 요번 3월달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그거 모의고사 보신 거 가지고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하시고 내신 성적 가지고 상의하셔서 마지노선 대학을 어느 정도 잡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런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마지노선 대학을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친구한테도 알려주고 옆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강원대 정도까지만 갈 겁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그러면 정말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텐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노선 대학 꼭 정하시고 수능 경영에 대한 것도 좀 잠깐 알려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요. 이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요.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조금 어렵고 힘들었고 좀 경쟁도 치열하고 뭐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작은 값이에요. 탐구는요. 곱하기 2배를 하면 국어 수학이랑 비교가 돼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과목들이 어려웠던 과목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과목들은 쉬웠던 과목들 특히나 세계지리 같은 경우랑 물리2는 작년에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었는데 생윤, 윤사, 한지 그 다음에 세계사도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세계지리랑 물리2를 또 과목 제목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냐면
여기는요, 하나만 틀리면 3등급으로 떨어져 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등급이 증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이 어려운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거예요. 쉬우면 이렇게 증발돼 버리기도 하고 막 등급이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최저 맞추기도 어렵고 변별도 안 되고 그러면 최상위권서부터 막 하향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좀 난이도 있는 수능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당분간 모르겠어요. 올해는 수능이 조금 어려워질 거래요. 왜냐하면 해거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입시는 해거리를 해요. 해거리가 뭐냐면 작년에 이랬으면 올해는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 때는 다시 쉬워지는 건가? 네, 그건 모르겠다. 네,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쉬운 수능은 여러분들한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수능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게 좋은데 그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고난도 문항 공략하기, 실수 줄이기, 수능 학습 비중 줄이지 않기. 그런데 실수 줄이는 거하고 수능 학습 비중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의미가 큰 거 다 아시고 설명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서 설명 안 드리고요. 고난도 문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고난도 문항은 어렵고 배점 높고 그런 걸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낯선 문제를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거야. 낯선 문제. 그러니까 낯선 문제를 좀 줄여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번 6월달, 3월달 모의고사 망쳤잖아. 그쵸? 네. 준비 안 했잖아요. 모의고사는 평상시 실력대로 보는, 평상시 실력도 없으면서 모의고사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중간 기말고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도 평상시에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만 내신도 마찬가지 역시 기출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많은 양의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 방법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니까 꼭 좀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많이 풀어보면 돼요. 자, 그리고 몇 개년치의 수능에 대한 흐름을 좀 정리하죠. 제가 아까 해거리를 한다라는 게 이런 얘기였어요. 한 해가 조금 쉬워지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쉬워지면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쉬워졌다가 다시 조금 어려워졌고 그럼 요번에는 조금 쉬워질려나? 네, 조금 쉬워져도 한 140 몇 점 정도 되겠죠 뭐.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국어는 작년보다 좀 어려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좀 주저앉아 버렸고 이과 수학도 좀 어려웠었거든요.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내려앉아 버렸고 그다음에 문과 수학은 예측이 안 되네요. 분석도 안 되고 뭐 난리도 아니고 네, 아무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문과 쪽의 수학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실력들이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건 좀 안정적인 집단들이라는 얘기인데 문과는 안정적이지가 않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수학이 불안정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조금만 공부하면 성적이 금방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문과분들? 그래서 저는 정말 특히나 문과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완전히 나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수능 공부, 개념 정리와 기출 애뇌독 숙제 드렸죠? 그러니까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법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수능은 N수생한테 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세요. 어, 전체 대상으로 하면은 확실히 밀리네. 그쵸? 작년보다도 재학생이 더 밀리네. 그쵸? 작년보다 더 밀리는 거 맞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더니 진짜 밀렸네. 그쵸? N수생보다. 근데 상위 50%를 보니까 밀렸는데 어떤 건 도리어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수학은 이 일반고의 이런 재학생들도 그래도 좀 점점 더 나아지나 본데? 근데 진짜 상위권을 보니까요. 격차가 또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재학생들 불리하다, 뭐 재수생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 나왔지만 오히려 성적 차이가 도리어 줄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학생이 수능 못한다라는 건 별로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일단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도리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졸업생도 수포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아시겠나요? 이건 자연계도 마찬가지야. 자연계도 보시면 재학생이 뭐 특별히 수능에서 불리할 거 별로 없어요.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잘한다는 얘기야.
재수생이 좀 더 유리하다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괜히 그냥 재학생들 더 겁먹게 하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매스컴에서의 어떤 뭐 특별한 근거 없는 정보가 아닌가 싶네요. 재학생분들아 너희가 특별히 수능에서 불리할 것도 없고요. 뭐 강남이나 대치동에서 뭐 유명한 강의를 들을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 N회독과 개념 정리 이게 진짜 수능 공부다. 자, 전체적인 대입에 대한 변화를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요 이후서부터 1학년서부터요. 이렇게 학생부가 여러 가지 크게 변해요. 예,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재수하게 되면, 이 뭐 얘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수하게 되면 학생부도 바뀌고 자기소개서도 없어지면서 여러모로 좀 학생부 전형으로는 쉬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생부 전형으로는 대학 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여러분 다음에 아이들서부터 싹 또 바뀌게 되니까. 근데 또 모르지 또 여러분들 내년에 여러분 고3 되는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네,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변화는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변화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일단 지수로고 상학함수가 공통 과목에 들어갔다. 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의치안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의치안. 왜 안 그러죠? 네. 어쩌? 네. 여기 거의 끝이라 그런가 보다. 의치안이 좀 늘어났다. 자, 지수로고 상학함수가 추가됐다라는 거,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포자들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아요. 난 수포자들도 좀 많쳐놓고 얘기 좀 하고 싶네. 얘들아, 수학 포기한다고 다른 과목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맞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근데 점점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는 게 이런 공통 과목에서 이게 들어가니까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 수포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집단이 원래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항아리 모양이 아니라 점점 더 수학은 이렇게 청자 모양으로 바뀌는 수포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란 말이지. 이러면 한 문제만 더 맞아도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문제의 힘이 점점 더 커진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자. 학급당 5명 이상은 분명히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대학에서도 내신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내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진 않는다. 그러니까 내신의 힘을 조금 낮출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의치안이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자연계 19만 명 중에 이 정도 인원이면 2.5%가 갈 수 있는데 당장 올해 고3서부터는 3.5%가 가요. 내년엔 조금 더 늘어나겠지? 왜냐하면 공공의대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 정도다 하더라도 의치안을 가려는 분들한테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의치안을 가지 않는 분들은 약대도 생겼잖아. 의치안약까지 안 가려고 그런데 생각 안 하는 친구들한테도 더 여유롭게 갈 수 있는, 왜냐면 그분들이 많이 빠져나가 줬으니까. 그쵸? 이건 문과한테도 의미가 크죠. 문과 쪽에서도. 왜냐하면 문과를 뽑는 의치, 한약, 수교가 있으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당분간은 입시가 이렇게 변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학추를 좀 보여드릴게요.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뽑아요. 정말 학추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나도 모르겠는데 뭐 학생들한테는 좋죠 뭐. 올해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간 2002년생들 2002년생들 땐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때 3학년 형들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뽑는다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인원수를 좀 세보니까 올해 고3 기준으로 13,000명이 뽑히는 거요. 플러스 알파가 아직까지 더 이제 늘어날 것 같아서 플러스 알파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러면 45만 명의 수험생 중에 3% 받으면 250명 정원에 100명 정도 받을 수 있다는 뜻. 그러면 한 반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많게까지는. 그다음에 안 받는 애들도 있으니까 중복 지원까지 할 수 있다. 수능 최저 활용하면 면접 때 춤만 안 추면 이건 웬만하면 붙는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 줬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고 거기다 수능 최저까지 있으면 이거는 뭐 거의 합격에 가깝지 않나라는 거에서 일단은 학추를 받으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발전 가능성도 있고
뭐 성적만 좋다고 주진 않을걸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학교에서의 그 학추는 성적만 좋은 친구를 주는 게 아니었어. 발전 가능성이 좀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호흡이 잘 맞는 친구들, 선생님하고 잘 지내는 그런 친구들한테 왜냐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들을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성적도 성적이 있지만 일단은 성적만 좋다고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참고하시고요. 자, 대학 입시는 이렇게 수시와 정시가 있고 우리 2학년 친구들이니까 뭐 다 아시겠죠.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고 자, 수시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1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1번, 2번이 일반고 친구들이 좀 많이 쓰고 2번, 3번이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쓰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 친구들과 특목고 친구들이 같이 쓰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형과 탐구형으로 나눠서 뽑는 아주 세련된 전형이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논술하고 정시가 또 있고 수시에서 다 올킬 당하면 정시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논술과 정시는 내신의 역할은 좀 작은 편이고 자 그러면 학종의 일반형과 탐구형 먼저 설명드릴게요. 정시가 좀 늘어난다는 게 사실이고 자 보세요. 한 대학교 사례인데 요 대학도 학종이 두 개가 있어요. 요 다땡땡땡 인재와 탐땡땡 인재로 근데 여기선 교과 영역이 50을 보는데 여긴 80을 본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교과는요, 단순히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도 물론 보겠지. 근데 이수 단위도 보고 단위수도 보고요. 그리고 또 세특도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이수했는지 이수한 것도 여기 써 있구나. 네. 이수한 것도 보고 단위수도 보고 그 다음에 성적 추이도 보고 아무튼 교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 본단 말이야. 심지어 뭐 원점수도 보고 뭐 표준 편차도 보고 뭐 학교 성적에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여기는 50밖에 안 보는데 80을 보겠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내신의 역할이 클 수 있겠다고 딱 열어보니까 이 대학교 학종 가이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전체적인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3년간의 성적 추이, 지원 모집단에 관련된 교과 성적들을 보겠다. 아, 전교과를 이렇게 보려고 하나 보다. 그쵸?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쪽 파란색은 심화적인 학습 능력을 보겠다. 특정 교과를 보겠다. 전공과의 연계 가능성을 보겠다. 전교과가 아니네. 그쵸? 특정 교과네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이 일반형이고 이쪽이 탐구형. 그러니까 이쪽이 일반고 친구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특목고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한 전형?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반형과 탐구형을 좀 나누시는데 학종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파악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합불 사례를 봐도 파악이 돼요. 제가 선생님한테 이거 PPT 파일하고요. 3년치 합불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 정리된 자료도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일단은 교과 전형이 내신이 제일 높아. 같은 과인데도. 그 다음에 일반형 학종이 그 다음에 탐구형 학종이 그 다음 그리고 논술이 있다면 논술이 그 다음 정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겠죠. 이렇게 요 순서대로 교과, 일반형 학종, 탐구형 학종, 논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내신이 좀 더 낮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낮다고, 로우하다고, 로워, 오케이? 왜냐면 교장 선생님이 보증을 서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좀 느슨하게 평가한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더 높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여기에는 교과에는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 아닌가요? 제일 내신을 많이 보는 전형에서 내신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나온다? 수능 최저를 활용하면 내신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겠다라는 거? 여러분, 저희가 조금 더 높은 대학, 조금 더 욕심이 나는 대학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힘드셔야 돼요. 내신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수능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시겠나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지. 쉽고 편하고 간단할수록 힘들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전형들이 일반형 학종, 일반고 친구들한테 좀 더 기회가 열린 학종,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형들이 아무래도 조금 탐구형 학종,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면 좋겠는 그 대신에 내신은 조금 더 여유로운 전형. 이해되셨죠?
우리는 가능하면 일반고 친구들은 여기 왼쪽 거를 위주로 좀 활용하시면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수시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일반형 교과와 일반형 학종은 여기 왼쪽. 교과와 일반형 학종으로 이 정도 대학 가려면 1점대 중반이 필요하다. 중후반까지도 의미가 있다. 일반형 학종을 써도 이렇게 된다. 근데 탐구형 학종과 서류, 최저를 쓰거나 서류를 쓰면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내신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좀 활용해 보자. 뭐냐면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이건 재작년 결과예요. 작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 재작년 결과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3개 합 5래요. 그러면 212, 뭐 아니면 311, 아니면 11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 해에 인문계 학생들이 23만 명이 시험을 봤거든요. 23만 명. 자연계 학생들이 19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재작년에. 근데 이 중에 8.2%만 이걸 맞췄대요. 이 최저를. 그러니까 한 19,000명 정도 되나? 19,000명? 이거밖에 못 맞춘 거예요. 자연계도 11.3%밖에 못 맞췄대.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받고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이건 뭐 면접 가서 춤만 안 추면 붙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의예과 학종도 이렇게 최저를 맞추면 이렇게 최저율이 낮아지고 논술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논술을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경쟁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수능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정말 의미가 크다. 그래서 수시정시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우리 친구들한테는 좀 변화가 있는 게 이거 뭐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은 서울대가 정시 때 내신을 반영한대요. 라고 들었지. 근데 교과 평가를 한다 그랬지 내신을 반영한다고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뭐냐면 교과 평가는 이런 거예요. 공대 갈 친구라면 기하나 물투나 화투 중 이런 거 중에 2개 이상 선택하고 그다음에 기초 교과 과목 1, 2등급 받고 그다음에 성취도는 A여야 되고 수업 충실한 세특 기록이 돼 있으면 A를 주겠대. 그러면 A면은 아주 좋겠다. 그러면 정시에서도 아주 훌륭한 학생이다라고 평가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수시로 갈까요? 정시로 갈까요? 이 정도 상황이면. 아니 뭐하러 정시까지 기다려? 수시로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시가 너 진짜 교과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란 얘기야. 1, 2등급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대부분 이로 다 빠져나갔지 얘들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아서 서울대 못 간다라는 건 좀 쓸데없는 우려다.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학종의 수치적인 평가를 설명드릴 거고요. 수시 정시에 대한 고른 대비책을 제시할 테니까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육민광고야. 알겠지? 그래서 택일하지 마시고 동시에 같이 간다. 힘들어도 그게 맞다. 수능 공부의 기본은 뭐다? 기출 N회독이다. 기출 N회독 하다 보면 개념 정리까지 된다.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지 수능 성적이 오르는 거 그거 아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A, B, C, D 학생 중에 누가 제일 우수해 보여요? 당연히 C 아니에요? 대학에서도 C가 제일 우수하대요. 이 친구 7등급서부터 시작해서 1.5등급까지 끌어올린 아주 무서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정량평가라는 이 대학이 이 정도 내신을 종합전형인 아이들을 뽑아갔거든요. 물론 이 친구는 일반고는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지만 근데 이 대학교가요 교과 전형에서는요 교과 전형에서 이 대학을 가려면 1.8등급 내가 돼야 돼요. 1.8등급 이내라는 건 1, 1, 1, 2, 뭐 3, 2, 1, 1, 1, 1, 뭐 이런 친구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받아야 갈 수 있는 학교가 이렇게 2점대 중후반의 친구들을 뽑아갔단 말이지.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아이들이 1등급 대 아이들보다도 우수할 수도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결과가 있었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런 학종에서는 이런 걸 내신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정량성을 본다라는 게 이렇게 해서 7에서 15까지 끌어올린 이 기울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이런 기울기를 본다는 얘기예요. 추이를 본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M자를 그려갖고 1.8, 1.9등급인 학생이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1.9등급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친구는 대략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량성이라는 거.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남은 우리 이제 2학년 친구들 남은 내신에서 좀 보여주시라고요. 왜냐면 3학년 때 되면 육민강군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1, 2학년 때 공통하고 일반 선택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은 진선으로 갈 거란 말이야. 성취도 평가가 더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1, 2학년 때까지의 내신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신 관리 잘 하셔라. 3학년 때 반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보세요. AB 학생.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누가 더 우수해 보여요? 당연히 A죠. 하지만 학종에서는 B 학생을 우수하게 생각하는 게 교과 전형은 이것만 볼 수도 있어. 교과 전형은. 하지만 학종은 이걸 다 봐요. 이걸 다 보다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A 학생은 간신히 1등급을 받은 거고요. B 학생은 확실하게 1등급을 받았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치열하다는 뜻인데도 확실하게 1등을 받았으니까 선생님이 타의 추정을 불하는 학생이다. 뭐 2등급이 있긴 있어도 이 친구는 뭐 별로 의미 없다 그거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주는 게 학종.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차라리 A 학생은 교과 전형에 올인하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내신이 5, 1등급인 친구들이 학종에서 떨어지는 이유들이 가끔씩 이런 A 같은 친구들은 학종에서 좀 떨어지는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 여기도 보세요. 내신이 좀 치열한 학교 맞아요. 그런데 자연계가 500명 있는데, 전교생이 500명인데 자연계가 246명이야. 이 친구가 물리학과를 좀 가고 싶어 했거든요.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내신이 1.6이었어요. 근데 고3 때 물리2를 선택했는데 이 친구는 재작년 친구니까 4등급이 나왔어. 지금은 뭐 A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4등급이 나오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2등급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난리 났었지만 서울대 썼거든? 붙었어요. 왜냐면 이 학교 물리2 선택한 친구가 32명? 근데 표준 편차도 작고 평균도 높아. 물리2를 잘하는 학생들이 어마무시하게 다 물리로 간 거예요. 이 학교 물리2 겁나 잘해. 등급 따기 겁나 어려워. 그럼 이 4등급은 진짜 4등급이 아니라는 뜻. 그래서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이고 등급이 낮을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 도전적인 학업 역량을 가진 학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진로 선택이나 그런 거 하실 때도 그 내신 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그거 선택 안 할래요. 그러면 학종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형을 어느 정도 정할 때는 대학 입시는 점점 학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고요. 우리 2학년은 이제 교과인지 종합인지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도 다 열어놔야 되고 우리 수능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필수야, 필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3학년 때 되면 여기서 또 골라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6개의 수시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3학년 선배들은 이런 비율로 뽑고요.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올해 4월 달에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뭐 비슷하겠지. 뭐 한 75대 2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숙제 드릴게요. 뭐냐면 전형 정하기. 자, 지금 정시가 3분의 1, 교과가 3분의 1, 종합이 3분의 1, 뭐 그리고 조금 소수, 뭐 논술 같은 거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시 반, 수시 반 이렇게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올인해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3분의 1씩 있을 때는 어디 하나에 올인하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수시에만 올인한다? 이게 3분의 2니까 여기 올인한다? 근데 정시가 점점 늘어나는데? 여러분들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가 한 40%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1번일지 2번일지만 정하시면 돼요. 나는 학종과 정시로 간다. 아니면 나는 교과와 정시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주력할 게 1번인지 2번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숙제 전형 정학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전형 어느 정도 정할 필요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일단은 뭐 상위 학교를 생각하거나 내신이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상위 학교를 원한다. 그러면 1번 유형 나는 내신 좋다. 그럼 교과 위주로 쓰되 이 친구들도 정시를 고민해 보세요. 왜? 왜? 최저를 활용해서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학과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지. 아시겠나요?
자, 오케이. 그래서 같이 가시는, 힘들어도 같이 가시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대 정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학종과 정시 생각하면서 공부한 친구들이 가는 전형이 바로 23학년도에 서울대 정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상위 15개 대학이 8.2%를 선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1.8등급 이내의 학생들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고등학교건 1등급은 4%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4% 이게 지금 교과가 4%가 아니라 8%인 이유가 뭐냐면 1.8등급대의 학생들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등급 되면 1, 뭐 2, 3, 뭐 1, 2, 뭐 1, 3, 이렇게 막 그냥 2등급, 3등급이 섞여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하면 1.8등급 대 근데 1등급은 4%까지니까 뭐 2등급은 11%까지 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 8.2% 정도가 있다 전국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 그 15개 대학은 8.2%를 뽑는다. 무슨 얘기? 1.8등급 대 학생을 뽑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올해 고3서부터 이게 교과가 12.1%가 늘었다? 요, 4%가 늘었네요. 4%가 늘어났으면 무슨 얘기예요? 1.8등급대가 아니라 2점 중반대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게 뭐예요? 학추랑 지역균형인 거죠. 학추랑 지역균형 인재를 지역균등 전형으로 뽑겠다는 얘기지 내신에 여유가 좀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 공부 잘하는 애들 거야.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발전 가능성도 있고 내신 컷도 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내년은 더 할 거고 4월 달에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뭐 종합전형, 정시 이렇게 많이 뽑는데? 당연히 논술도 이렇게 많이 뽑는데?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전형을 걸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써 있는 이 내신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육민강고에서 몇 등급이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지?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하고 상의하세요. 마지노선 대학 정할 때도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야. 아니 뭐하러 서울에 와서 컨설팅을 받아? 필요 없어요.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이 정도 상황이다라는 거 하지만 이거는 저의 뇌피셜도 들어있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 전국에 있는 지방 주요 국공립도 뭐이 정도인데 여기도 뭐 전형을 걸쳐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전형 걸쳐서 정시와 교과 또는 교과 종합 정시 이런 식으로. 근데 국공립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처에는 강릉 원주대가 있죠. 여기는 애들이 대부분 교과랑 종합 위주로만 쓰거든요. 무슨 얘기야? 정시가 의외로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여기에 있는 국공립 대학들은 정시가 또 의외로 빈틈이 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시를 우리 준비해두면 요런 데 지원하기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 표 좀 보세요. 이 표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형들 다 정리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농어촌 안 되잖아. 그쵸? 네. 아무튼 7번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친구들만 쓸 수 있으니까 여기 1번서부터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1번서부터 4번까지가 일반형 학종 포함 일반고에서 많이 쓰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이 특목고에서 좀 많이 쓰는 전형. 자, 근데 이 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대학교 인재상을 먼저 보셔서 이런 단어들이 쓰고 있다.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온다 그러면 이 대학은 이런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시면 좋겠다. 되셨나요? 네. 이런 데가 바로 뭐 건국대, 동국대, 뭐 한국외국어대 그런데 이런 친구 되게 좋아하죠. 강원대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친구 되게 좋아하죠. 거기 인재상을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러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실 수 있다면 이런 거 했던 친구들 의미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제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는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인재상도 전국의 모든 대학교 인재상 정리해놓은 파일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인재상을 기본으로 해서 각 대학에서 어떤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지 정리해왔고요. 요게 왼쪽이 작년 고3이고 오른쪽이 올해 고3 거. 여러분들 건 올해 4월 달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늘어났잖아요. 교과가 늘어난 건 학추와 그 다음에 지역균등 전형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자, 그리고 각 대학에서 좀 선호하는 스타일을 제가 좀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인서울의 나머지 대학들도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빨리 넘겼나? 네, 참고 한번 해보세요. 요건 서울시립대학교. 네, 여기 좀 잘렸죠? 글씨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되네? 내 잘못은 아니야. 그래서 각 대학별로 좀 선호하는 친구들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모집 인원과 그 다음에 대학에서 선호하는, 특히 보세요. 가천대는 책 많이 읽은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남은 기간 동안 책 좀 열심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인하대는 이렇게 학교 생활에 충실한 리더십을 갖춘 아이들, 뭐 반장, 부반장, 뭐 동아리장 이런 거 열심히 한 친구들. 그리고 강원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내가 친절하게 정리해 왔잖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강릉 원주대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한테 의미를 좀 많이 주고 있고, 강원대도 독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연세대 미래는 활동도 우수한 친구 되게 좋아하고, 춘교는 성적이 향상되는 친구들 되게 좋아하고, 한림대 면접 잘하는 친구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학생부 개선 사항인데요. 여러분들까지는 학생부가 이제 3학년 형들하고 똑같이 되는데 1학년서부터 또 쭉 빠져요. 못 적는 게 많아. 그래서 제가 정리정돈을 했거든요. 일단은 성적 남은 거 올려야 돼, 얘들아. 그래야 차별화가 돼. 그리고 세특에서는요, 선택 과목의 양과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적극적인 수업 참여 의미가 큰 거예요. 그리고 자율활동은 적극성,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 노력, 공식 동아리는 전공 연계성, 그 다음에 종합의견은 너희가 얼마나 범생인지 보려고 하는, 그리고 발전적인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목적. 여러분,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데서 너희들이 차별화될 수 있는 거죠. 빨간색으로 특히나 해놓은 것들은 좀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 학생부 관리에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빨간색들. 그리고 또 보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친구라고만 써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보세요. 이해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우수하고 개별 수행 평가도 끝내주더라. 뭐 하는지 아세요? 바로 국어 내신 성적 봐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애가 왜 2등급을 받았을까? 물론 2등급도 쉬운 등급이 아니지만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이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국어의 다른 과목을 봤더니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네. 막 집중력도 높고, 막 국어 끝내주고, 뭐 100일장에서도 뭐 펄펄 날고, 아, 얘가 문학만 좀 약했나 보다를 딱 봤더니 또 2등급이야. 뭐지? 이거는 도리어 여러분들한테 발목을 잡힐 수 있게 해주는 칭찬이 좋은 게 아닌 거란 칭찬만 있는 게.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그런 거고, 뭐 지적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런 걸 부각하는 게 낫지, 이런 그냥 칭찬만 해주시는 학생부는 썩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학생부는 전반적인 걸 다 본다. 좋은 내용 써 있다고 좋은 학생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학생부라도 좀 작전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아. 아시겠나요? 그 작전 짜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융합에너지 신소재 경시대회에 있는 학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없긴 없지만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안다.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역량을 다른 데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어차피 융합에너지랑 이런 것들은 화학 관련된 거니까 화학 열심히 했으면 됐다. 어유 얼마나 고마워. 이거 무슨 얘기야? 우리 학교에는 뭐 대단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갖고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얘들아, 그런 거 없어. 대단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요즘엔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단한 무엇인가가 의미가 컸었는데 요즘엔 아니에요. 요즘엔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솔루션은 뭐야? 이걸 메모하시라고요. 오늘의 세 번째 숙제 드립니다. 세 번째 숙제. 첫 번째 숙제 뭐였어요?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그리고 전형 정하기, 세 번째 숙제 메모하기. 뭘 메모하시는 거냐면 동기, 과정, 결과를 메모하시는 거예요. 자, 메모하기. 자, 보세요.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를 내가 넌 적어줄 거야. 너의 지식의 심도를 보여줬던 아주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제가요 그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이랬고요. 고른 이유는 이랬고요. 준비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이러한 추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메모하시냐면요. 동기,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결과를 메모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동기, 과정, 결과를 메모하시면 여러분들의 학생 기록부가 굉장히 학업 역량에서 의미가 있어지는데 하나 더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까지 메모하시면 돼요. 자, 이 네 가지 메모하시는 거 뭘 메모하시냐?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학생부가 의미가 굉장히 커진다. 자, 왜냐하면 대입에서 학생부는 요 세 가지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주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대학이에요. 대학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럼 이게 대학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학업 능력이에요. 학업 능력, 뭐 내신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세특이 기록된 학업 태도,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의 추이,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 뭐 여러분들이 계획표 열심히 짠 거,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야자 열심히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적 호기심,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있는 지적 탐구 능력, 이게 연계성을 띠는 학생 기록부가 최고의 학업 능력이라는 얘기야. 요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이 결합되는 게 가장 좋은 학생 기록부라는 뜻이에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교과와 비교과가 있으면 더 중요한 건 비교과보다는 교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과만 보는 게 아니, 교과만 보면은 내신 교과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 뭐냐면 학업 역량, 학업 능력을 본단 말이죠. 이런 게 다 학업 능력, 학업 역량이라는 거예요. 내신도 마찬가지. 이런 게 다 학업 역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만 좋다고 뽑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아까도 보셨잖아요. 5, 1등급이 1.4등급한테 밀리는. 그래서 그렇게 이 학업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을 결합해서 연계성을 띌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동기, 과정, 결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 이런 것들을 학업 역량의 연계성을 띌 수 있는 기록 방법이에요. 특히 동기, 과정, 결과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너희가 의미가 있다면 이런 걸 메모해 두시라니까요. 여기서 이거 했을 때 너희 동기, 과정, 결과, 뭐 독서에 대해서 동기, 과정, 결과, 대회 참여했을 때의 동기, 과정, 결과, 뭐 혹시 방과후 수업에서 의미가 있는 게 있다면 동기,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메모해 두셨다가 선생님한테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왜 학생부에 등재를 안 해주실까요? 사실이면 당연히 등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메모해 두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왜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냐면 보세요. 조금 무슨 두세 줄만 있어도 두 줄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동기과정 결과. 두 줄에 동기과정 결과. 이렇게 하면 바로 너희들의 학업 역량의 연계성이라고 보는 거야. 자, 왜냐하면 동기와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 과정과 결과에서 탐구 능력의 점수를 획득하고 이 두 가지가 동기, 과정, 결과가 기록되면서 이렇게 해서 결합이 돼서 연계성을 띠는 학생 기록부가 되는 거야. 학업 역량의 연계성. 아시겠나요? 근데 제가 동기, 과정, 결과만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쵸?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배운 걸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배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써먹으라는 얘기야. 그걸 뭐라 하냐면 적극성,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용이라고. 응용 또는 적용, 어디 갔니, 펜? 네, 응용 또는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연계성과 확장성을 지닌 학업 역량이 최고의 학업 역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뭘 기록해 두라 그랬어요? 동기, 과정, 결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 기록해 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거를 뭐 엄청나게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못 적어 주신다? 간단히 메모하세요. 간단히. 그래서 특히나 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무시한 동기가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 아시겠나요? 동아리 활동 시간에 창체 활동 시간에 친구들과의 토론 중에 이게 동기예요. 대단한 거 없어요. 언제 했느냐 그냥 when 그거만 알려줘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글씨를 엄청 무슨 뭐라고 써놓은 거니?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기과정 결과 메모해 두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보세요. 경땡대학교 내 땡땡땡땡 전형으로 간호학과 지원한 두 아이인데요. A랑 B랑 보면 누가 붙었는지 딱 보이시죠? 아, 내신으로 보면 얘가 두 배가 더 좋은데? 아, 얘는 내신이 점점 떨어졌네. 그렇죠? 그리고 간호학과 관련된 게 뭐 쏙 자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거야. 그치? 근데 B 학생은 성적이 안 좋았지만 이렇게 뭐 간호학과 관련된 거 계속 열심히 했고 그리고 1학년 때 4등급이었지만 계속 올렸어. 꾸준하게. 어우, 대단하다. 그쵸? 네. 이게 아주 큰 의미를 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건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교과 우수상까지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끝낸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확장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확장을 시켜서 배운 걸 응용해 보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게 그게 되게 기특히 했다라는 거야. 아시겠나요? 이걸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의 활동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동아리 활동을 여러분들이 시사 동아리나 자율 활동 동아리를 했단 말이야. 고교생의 어떤 정치 의식에 대한 걸 목표로 해서 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독서를 해도 확장해요. 그걸 가지고 관련 있는 독서를 해도 이걸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 아시겠나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자율 활동에다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생의 정치 의식을 실제로 이렇게 한번 애들하고 토의해 보거나 뭐 보고서를 쓰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여기다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거 이것도 확장이에요. 플러스 알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세특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읽고 이런 것들에는 한번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비판 의식을 가져와 봤다. 아주 의미가 큰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보자.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확장하기 좋은 연계 교과들 그리고 비고 사항들 뭐 만약에 경영, 경제, 세무 쪽으로 하실 거면 뭐 이런 교과목 가지고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그런 거만 플러스 알파 뭐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런 보고서 만들어 보시는 거 그리고 특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과목들은 원점수가 1점만 올라가도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은 내신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시고 그리고 자연계도 제가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만드시기에 좋은 과목들, 좋은 비고사항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수능 공부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기출 N회독과 개념 정리가 수능 공부라 했잖아요. 자, 기출 N회독이란 무엇이냐? 실전 훈련 이렇게 하시는 거다. 시간을 정해서 문제 푸시는데요. 여러분 요번에 3월달 모의고사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준비 안 했으면 썩 잘 보지 못했을걸요. 이렇게 80분 안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 70분 안에 푸시라는 거예요. 70분. 10분을 빼는 연습을.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들어 놓으시는 연습이 되면 나중에 수능 가도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빼는 연습. 탐구는 5분만 빼면 되고요. 전 과목 다 풀었었어야 돼요. 이런 노력을 했냐는 얘기야. 이런 모의고사 준비를 해보지도 않고 맨날 수능 성적 안 나온다. 수능은 뭐 서울 애들, 뭐 강남에 있는 애들, 뭐 재수생 애들만 한다. 아니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무슨 서울 재수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거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 과목 다 풀어보시고 원점수는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는 등급이고 탐구 50점,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물론 뭐 지원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 사문 그러면서 그리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시고 왜냐하면 저희 집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A4로 안 풀고요. 이렇게 확대 복사해서 큰 걸로 풀었거든.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기다 풀잖아요. 요런 데다 푸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거든. 수능은 이런 게 힘든 거야.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아는 친구가 많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큰 사이즈로 풀어보고, 근데 이거를 큰 사이즈로 풀어보시는데, 이거를 저기 시험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점 가면 큰 책 팔아요. 아시죠? 시험지 모아놓은 책 파는 거. 거기 가면 OMR도 있잖아요. 그래서 OMR 표기도 좀 제대로 하시고, OMR에다 토끼 그리지 말고, 어떤 놈 피카츄 그리고 앉아있고, 바보들. 피카츄 4점, 토끼 7점이라니까 그리려면 토끼 그리세요. 그게 좀 더 점수가 잘 나와. 이렇게 해서 문제 풀고 나면 요거 만드세요. 이게 뭐냐면 오답 분석 시험지야.
오답 분석 시험지라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맞았고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틀렸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기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 내가 몰랐던 개념들을 여기다 정리해라. 비유만은 뭔지 유만은 뭔지 이런 것들 몰랐던 개념들을 정리해 두면 이것만 이게 자기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출 애네독이에요. 뭐냐면 실전풀이 하시고요. 실전풀이 하시고요. 원점수 대비 몇 점 만점이라 했지? 300점 만점. 가능한 대학과 학과 확인해 보시고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시고 자투리 시간에 목독, 눈으로 복습하시라고. 눈으로 그냥 꾸준히 읽으시라고요. 이제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야 되더라. 눈으로 이거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다 보면 여기에 익숙하게 되겠지? 낯선 문제들을 줄여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확실히 알겠어. 내가 유머랑 비유머 확실히 알겠어.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전 과목을. 자, 전 과목을 다 풀어보시는데 이때는 뭐 큰 시험지를 안 풀어도 되니까 그냥 뭐 A4로 출력해서 간단히 시간 안 정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풀어보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응시를 해봐서 내가 진짜 다시 맞추는지를 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기출 N회독이야. 아시겠나요? 이걸 계속해서 몇 개년치를 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월 달에 또 있어. 곧 있으면 중간고사지만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6월 달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노는 거 아니야. 맨날 그렇게 하고 성적 안 나온다고만 뭐라고 툴툴거리고 노력해봤냐고. 노력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요게 원점수 배치표니까 참고하세요. 요번 수능 기준으로 제가 원점수 배치표 만들었습니다. 300점 만점. 국어, 수학, 탐구 더해서 300점 만점. 수학, 탐구 더해서 300점 만점에 요 정도 점수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영어 평균 등급이에요. 영어 평균 등급. 자, 우리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220점도 정리를 했고 네. 위에가 문과, 아래께 이과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거보다 아마 점점 더 여유 있어질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알고서 공부하자고. 네. 실제 수능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장난 아니었거든. 자, 그리고 제가 180점도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슬럼프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요 PPT 나중에 담임분한테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주실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학습법으로 좀 정리하고 갈게요. 전국에 공부 더럽게 못하는 아이들의 20가지 패턴. 얘들아, 너희들도 공부하기 전에 집안 대청소를 꼭 하고 공부하니? 책상에 한 번 앉기 겁나게 힘들어? 그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책상에 앉다 하기 싫은 거 알겠는데 일단은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또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국민 좌답이랑 시사 프로가 너무 재밌대. 아니 너희가 서울시장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너희한테. 그걸 보느라고 난리야. 16번 보세요. 제정신이에요. 기적을 믿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 애들은 심각한 친구들. 제가 이거 왜 그러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전국의 찌질이 찐따들이 하는 짓이라고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발. 아시겠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빙고 만들었는데 이거 빙고 기둥 세워지면 이번 주말고사도 폭망이래요. 알겠지? 여기 왼쪽 기둥 좀 위험해 보여요. 그쵸?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도 조금 위험해 보여 얘들아. 여러분 우리 하지 맙시다. 바보짓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보고 웃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학습량으로 좀 정리합시다. 상위권 학생과 비상위권 학생들의 차이점을 보세요. 무슨 차이죠? 일단 꾸준함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학습량이 일단 조금 더 많지 않나요? 그치 얘들아? 나는 이분들이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신학기만 되면 이분들은 뭐 하느라 이렇게 바쁘니? 네, 참. 자기 바운다리 넓히시나?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공부에서 손을 딱 놔요? 대학 간 줄 아시나 봐요. 시험만 끝나면 완전 내 세상이지? 그리고 또 기말고사 끝나고 났더니 또 놀 줄 알았더니 도리어 공부 시간을 늘리네? 아니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가 보지? 근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금방 또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러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응? 효율적인 공부는 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무리 효율적이려고 애를 써봐야 공부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성 유지가 바로 꾸준하게 해라. 그래서 계획표가 필요한 거다. 꾸준하게 하려면 포기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수능도 포기하지 말고 내신도 포기하지 말고 학생부 왜 포기하냐. 꾸준하게 하려면 공부가 양적으로 많아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수능을 위한 숙제 2개 드렸죠. 수능을 위한 숙제, 개념 정리와 기출 N회독. 그 다음에 남은 수험 생활을 위한 숙제 4가지 드린다 그랬죠?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그 다음에 전형 정하기, 메모하기,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마지막 숙제, 앞으로 남은 기간 매일매일 12시간 이상 공부하기. 아시겠나요? 12시간은 어떻게 학교 수업 시간 포함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강 들은 것도 포함, 독서하신 것도 포함. 아시겠죠? 그런 시간 다 포함해 드리니까 우리 12시간 이상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갖고 목표한 대학교 꼭 합격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네, 얘 왜 안 돼? 네. 꼭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아무튼 네 그렇게 하셔서 목표하시는 대학교들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거든. 그래서 제 내준 숙제가 다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좀 해보시면 의미는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